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누리당은 권성동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면서 일단 논란에 큰 불을 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소식 성희매 앵커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당장 새누리당 앞에 놓인 숙제는 바로 후임 사무총장 인선입니다. 김의욱 비대위원장이 중립적인 인사를 천명한 만큼 개파색이 옅은 인물을 찾을 수가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친박계가 요구한 권 사무총장 교체가 현실이 된 만큼 친박계 인사가 사무총장이 된다면 전대를 앞두고 개파 갈등의 화약고가 폭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 요구 수용의 전제로 요구했던 친박계 김태흠 제1사무총장의 동반 사퇴 여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에게 입장 표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이 허용된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당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를 갖기를. 하지만 비박계는 공천을 잘못한 것이 분란의 씨앗이었다며 유 의원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 참패 원인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성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백서 발간도 복병인데요. 이 공천 과정을 주도한 친박계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친박계에서는 발간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반대로 비박계는 발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산 넘어 산, 총선 참패 이후 벌써 2달이 넘었지만 정상화는 새누리당이 여전히 미치지 못한 숙제입니다. 네, 성희매 앵커는 산 넘어 산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사건 현장 같은 데 가보면 화재 현장 가면 큰 불은 잡았다고 하면 소방관들이 뒤에서 수습할 잔불 정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갈등의 불씨를 뭐랄까요, 김의욱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사무총장을 분리시켜 놓는 것으로 큰 불은 잡은 것 같지만 뒷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지금 권성도 사무총장이 물러난 것은 김의욱 비대위원장과 권성도 사무총장이 명분과 실리를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정치적 타협의 결과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 사실 어떻게 보면 미봉된 상태에서 지금 이야기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권성동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못 물러나겠다고 버텼지만 일단은 지금 김의욱 비대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예. 유감을 표명했고, 그리고 권성동 사무총장이 당을 발전해서 위해서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이제 하는 식으로 명분을 깔아주고, 예. 그리고 나서가 권성동 사무총장이 이제 물러나는 식으로 이제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김의욱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그 사무총장을 물러나게 만들겠다고 고언을 했는데 그것을 일단 관철시켰으니까 예. 자신의 정치적 실리를 챙긴 거지만, 그러나 이 두 분과의 대화에서 또 오늘 리포트에서 잠시 나왔지만 권성동 사무총장이 나 혼자는 물러날 수 없다. 네. 지금 이제 사무총장은 비박계인 나였다면 제1사무부총장이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이라면 그럼 김태흠 의원도 물러난 게 순리가 아니냐. 예. 그래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본인은 또 궁극적으로 차표를 못 내겠다고 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김태흠 사무 제1부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또 논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아까도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과연 또 후임 사무총장을 누구를 인선할 것인가. 네, 네. 지금 그 부분도 아주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네. 후임 사무총장 어떤 분이 오시면 갈등을 좀 봉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향의 후임 사무총장 인선될까도. 그런데 이것도 말이죠. 보면 권성동 사무총장 비박계를 기어이 밀어낸 친박계가 네. 후임 사무총장을 또 비박계를 용인하겠냐 또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런데 비박계에서는 또 그렇죠. 아니 권성동까지 밀어내놓고 그다음에 그럼 친박이 완전히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거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을 때 이 가지고 논란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8월 9일 날 전당대회 하잖아요. 예.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비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대충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 됐으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이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 정도 선에서 또 이제 지금 하나 남은 과제가 뭐냐면 총선 백서를 이제 어떻게 내느냐 이건데. 그렇죠. 그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총선 백서라는 거 왜 내느냐. 새누리당 전체가 지난 총선에
패배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다음 것인지 총선, 예. 이것을 이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건데 이게 교훈 삼기가 아니라 개파 간에 서로 자기 주장을 거기다 넣겠다든지 네. 이렇게 용납 안 되는 그 백서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 예.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이번에 비대위원회가 정말 왜 생겼는지 국민은 그것부터 의심할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도 김희옥 위원장이 기껏 하신 것이 권성동 하나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박계는 또 뭐 했습니까? 근데 권성동 사무총장은 그 궁색한 명분 하나 얻어가지고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내가 막 그 정도 선에서 내가 뭐 납득하겠더라. 그 예. 납득은 전혀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앞으로 한 달 좀 더 남은 이 비대위가 사무총장이 누가 되든 뭐 위원장이 어떻든 결국은 이렇게 현상 유지선에서 넘어가자. 네. 이게 친박 측의 내심인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뭐 친박이 꼭 이 사무총장을 안 맡더라도 좀 개파색이 옅은 그 비박이라도 네. 개파색이 옅어서 그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사람 예. 이렇게 해서 무난히 이 8월 9일까지 가자 아마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개파 갈등을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무난한 사람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아까 잠깐 지나간 화면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회실 뒤에는 다 바꾸겠다는 글귀가 아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대위의 이름 앞에는 아직도 혁신 비대위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지나온 동안 3주 동안 지나온 동안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혁신 비대위 자체 구성 자체가 양계파의 어정쩡한 타입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위원장으로 모셔온 분 당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정치에 사실은 거의 문외한인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의 복잡한 사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치적 경륜이나 능력도 좀 사실 일천한 것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어제 그 권성동 사무총장이 물러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비박계라고 할 수 있는 하태경 의원이 예. 여기 혁신 비대위가 대국민 불통선언을 했다. 네. 그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릴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양계파 간의 그런 이 복잡한 속내를 이 단칼에 이 원칙을 갖고 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박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친박계가 뭔가 짜고 치는 뭔가 같은 이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혁신 비대위가 제대로 혁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이 와중에 지금 혁신 비대위가 이번에 앉아 지금 그 당 문제는 수습됐으니까 공천 제도를 뭐 개혁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사실 좀 뜬금없다는 네네. 생각입니다. 어차피 뭐 지금 차기 지도부가 이제 한 달 반 정도면 다시 들었을 건데 그렇죠.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혁신 비대위가 지금 논의를 한다? 며칠 남았다고요? 며칠 남았다고요. 과연 그걸 또 그런 문제를 관철시켜낼 수 있을까? 저는 아예 이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도 그냥 가만히 듭니다. 전당대회 예.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다는 네. 평가들을 할 수 있겠군요. 새누리당 상황 짚어봤고요. 야권의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희미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야권의 불모지 대구에 깃발을 꽂은 김부겸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권 도전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 의원은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 전대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진지하게 수고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준비가 되고 좋은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리는 무슨 정확한 그림이 나와야 소위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걸 제시를 할 수 있어야지 하지. 이 최종 입장에는 여지를 남겼지만 당권에는 거리를 두고 곧바로 내년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시차로 안희정 충남지사와 나란히 대권 레이스에 발을 들여놓은 모양새인데요. 앞서 불펜 투소론을 거론했던 안희정 지사 역시 후배로서 예의를 갖춘 표현일 뿐이라며 연말쯤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주 타이어 이런 거 아닙니다. 특정 후보의 대체제 이 존재가 아닙니다. 연말 연초에 대선 도전 여부와
한편 장외의 거물 손학규 전 대표도 이르면 8월 국가개혁 구상을 담은 저서 출간과 함께 정계 복귀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난 사이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인 김부겸 의원의 친노적자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대망을 내비친 셈인데요.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3파전으로 굳어지는 듯했던 야권의 차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성김 앵커 말대로 문재인 대표가 하필 없는 사이에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폭을 넓히면서 야권의 잠룡들을 다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종인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제 앞으로 이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대표잖아요. 네. 그 대표로서 위상을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네. 또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자신의 영향력을 네. 확고히 한다. 네, 또 네. 그것도 있고 자기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스스로도 지금 고민하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 하면 네. 내가 이른바 킹메이커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점지할 그런 영향력을 내가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가만 보고 나까지도 거기에 같이 끼어들 수 있을지 그 여지도 지금 나까지도. 나까지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난 아니다 하는 속에서도 예. 나도 맞아 이렇게 그런 심리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김종인 대표가 오직 당의 당 전체의 또 자기 그 대선 승률을 높여야 되는 것도 당 대표의 책임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여러 인재들 중에서 내가 점지해야 되는 것도 내 책임이고 예. 또 하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해보고 이건 아니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이 이제 당 대표로서 역할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 김종인 대표는 굳이 꼭 문재인 대표 없는 사이에 무슨 기회 노린 건 아니고 예.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뛰어야 될 그런 이제 시점이 왔고 네.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 지사 또 손학규 전 지사 또 김부겸 의원 다 지금 마음이 바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제히 이제는 전당대회도 얼마 안 두고 했으니까 네, 네. 일제히 이제는 뛰어들 그러니까 출발점에 서서 이제 뛰기 시작할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어제 이제 광주에 내려갔다가 손학규 네.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야죠 서울 이제 이런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손학규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여기에 불출마 선언, 그러니까 당권 불출마 선언한 김부겸 의원, 이렇게 섞여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이제 3파전이었던 야권의 대선 판이 완전히 이제 제대로 활발하게 좀 돌아가겠네요. 지금 3파전 된 거 맞나요? 아닌가요? 지금 사실 안희정 네. 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네.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3파전도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세론 네. 딱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본다면 손학규 전 대표까지 만약에 지금 댓글 레이스에 가세를 해준다면 예. 아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불감청이 연전 고소원일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사실 문재인 대세론으로 지금 상황에서 만약 댓글 레이스가 벌어진다고 하면 흥행 요소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변할 수 있는 이런 변수가 많고 서로 이 상호 경쟁이 돼야 나중에 본선에서의 확장력 이런 이 경쟁력이 생기는 부분인데 만약에 문재인 대선으로 그냥 가버린다고 한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표의 경쟁력에도 상당히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지금 잠재 능력을 가주신 이 대권 주자들이 뛰어드는 걸 정말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박수를 칠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이 문재인 대세론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 주류 진영이 한 친문이 한 70%를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이 극적 반전을 이뤄낼 것인가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자칫 잘못 가다가는 지금 4파전이 되든 5파전이 되든 이것이 과거처럼 친노, 비노의 싸움 또는 호남 지금 뭡니까? 지금 안희정 지사는 충남, 또 문재인 대표는 PK, 또 김부겸 의원은 TK, 또 박원순 시장은 수도권 이런 식으로 지역 간 또 구도로 간다든지 과거식의 이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가치와 비전으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전대가 돼야 되는 거지 4파전, 5파전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옛날식으로 여러 사람이 논다고 해서 경쟁력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이진공 교수님께서
나도 직접, 김종인 대표가 나도 직접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권을 그 염두에 둘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을 텐데 사실 이제 같이 뛰려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지사라든지 손학규 대표라든지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은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본인이 역할을 좀 하려면 당대표 혹시 도전할 가능성은 없는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직접 저는 대선보다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김종인 대표의 당권 도전은 저는 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뭐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내의 지금 현재 이 주류 진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역할은 이제 끝났다고 사실은 선언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8월 말 전당대회까지 앉아 비상대책 체제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면 아마 12월 말까지라도 계속 이 비대위 체제를 끌고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전에 사실 정리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그런데 이 김종인 대표의 당권론이 계속 나오느냐, 당권 도전론이 나오느냐, 그 이유는 분명히 있죠. 지금 이제 이 김부겸 의원이 지금 이제 안 나감으로써 그럼 남는 사람 두 사람 아닙니까? 네네. 강력한 사람이 추미애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송영길 의원인데 추미애 의원은 나는 대선 후보를 좀 더 우리가 그러니까 좀 보호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 예. 또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은 호남 당 대표, 영남 대선 후보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뭐냐? 문재인 대선론을 보완해주겠다는 역할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 과연 당이 역동성과 이 나름대로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대선 레이스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해서는 본선에서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까 네. 새로운 당권 주자가 나올 필요가 있다. 그런 요구에서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비대위 대표의 이 당권 도전론이 아마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권 도전 가능성 얘기했는데 제가 당권 도전 가능성 여쭤보면 좀 아니겠죠? 그런데 네. 이 김종인 대표는 어쨌든 정치적 역할을 계속 해나가고 싶다는 그 욕구는 대단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만약에 당권을 자신에게 누가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다면 네. 그건 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면서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 팀을 네, 뭐 네. 이를테면 축구팀이든지 예, 뭐 예. 이 대선팀 아닙니까? 이 감독을 맡아서 스타를 키우겠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로 봐서 김종인 대표한테 당 대표를 계속 맡아달라는 건 없단 말이죠. 지금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거군요. 대선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예. 거기서 자기의 가치를 얼마나 충분히 높일 수 있는가. 그렇게 할 때 네. 기대 심리를 그 국민적인 또 당내에서 당원의 그 기대 심리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길은 자신도 선수를 뛸 수 있다는 것을 비침으로써 예,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예. 또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아까 차 교수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당내에서 분위기가 자꾸 떠야 그 차기 대선에 있어서 당선 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 스타가 많을수록 네,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김종인 대표가 나는 굳이 아니다 할 필요는 없는데 요는 이제 손학규 대표가 선택할 그 여지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서 김부겸 의원 강력히 부상할 수는 있는데 손학규 대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손학규 대표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더라도 이른바 제3지대론을 다시 제시하게 될지 더불어민주당에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 그랬을 때 김종인 대표, 손학규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은 어떠냐. 이게 또 앞으로 관심사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민의당 상황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 이제 김수민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네. 왔어요. 16시간 동안 받았는데 어제 들어가서 한 얘기가 조금 반전이 있어요. 국민의당이 허위 진술을 조언했다 이런 얘기가 김수민 의원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이 사실 그 검찰에 출두한 직후부터 지금 김수민 의원 측이라고 그렇죠. 지금 이제 명명되는 쪽에서 네. 지금 여러 언론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것이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브랜드 호텔이 앉아 있고 지금 국민의당 PI를 해주고 나서 지금 1억 7,82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돈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 정당하게 PI 작업해주고 국민의당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예. 왕주연 사무부총장이 이 돈을 그 국민의당의 인쇄광고 대행업체 그리고 또 TV 광고 대행업체가 돈을 그러니까 브랜드 호텔에 주는 쪽으로 네네. 그렇게 그러니까 받는 걸로 그렇게 이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만약에 지금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뭐 이상돈 이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진상조사단 단장을 하셨잖아요. 네. 이것이 사실은 매우 한심한 일이다. 이 지금 왕주연 이 전 사무부총장이 업체 사이 문제를
당내의 그러니까 당의 문제로 만들었다. 네, 네, 상당히 네. 지금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하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지금 이 공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김수민 의원 측에서는 왜 감히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느냐. 네, 네. 아마 지금 현재 지난번에 김수민 의원이 브랜드 호텔 대표를 물러나고 나서,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받자마자 물러나고 난 뒤에도 계속 브랜드 호텔 대표로서 일을 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것이 김수민 의원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좀 몰고 가는 데 대한 네. 반발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 측에서는 당에 대한 배신감인가요? 그렇죠. 나를 꼬리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데 대한 아마 섭섭함이 아마 배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역공을 치고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제 검찰 출석하기 전에 김수민 의원이 박선숙 사무총장, 그러니까 전 사무총장, 박선숙 의원실을 찾아가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다고 해요. 예. 그 엊그저께 국회 연설 때도 안철수 대표 연설할 때도 두 분은 안 가시고 얘기를 계속 했다고 하거든요. 그 안에서 정리가 안 됐었나 봐요. 그런데 정리를 할 수가 있으려면 네. 김수민 의원 스스로도 안 다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 김수민 의원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딸은 백설공주인데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했거든. 그 내 딸이 무슨 죄가 있느냐? 자기들이 만든 구도 속에 내 딸을 끌고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억울하다는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아직 뭐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랬을 가능성은 있어요. 당 사무처 일을 하다 보면 소소하게 드는 돈이 많잖아요. 예, 예. 그 일일이 안철수 대표에게 달라 소리 할 수는 없을 수가 있죠. 예, 예. 그럼 당내에서 쓰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불법이 아닐 것 같은 방법으로 우리 조달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추측컨대 그렇게 네. 되면 그래서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자신이 잘하는 인쇄업체 뭐 예. 이쪽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방식을 했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추측할 개연성은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뭐 김수민 의원은 홍보위원장에다가 브랜드 호텔이라는 그 업체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레 엮여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추측입니다만은 김수민 의원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꾸몄으라고는 우리가 추측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네.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박선숙 사무총장이나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이런 분들은 선거도 여러 번 치러봤으니까 노하우를 잘 아는 거지. 시간도 그때 당시 굉장히 촉박한 예.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예. 사실은 이런 것이 과연 국민의당뿐이었겠냐. 아마 광범위하게 그 각 정당에서 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령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네. 이렇게 추측한다면 네. 김수민 의원으로서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데 박선숙 사무총장만을 계속 네가 좀 어떻게 끌어안아 보라든지 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김수민 의원 입장에서 이게 안철수 대표라든지 전체 국민의당의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혹시 박선숙 의원, 왕주현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 예. 이 사람들 개인적인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나왔는데 네. 어쨌든 이상돈 의원 조사단장으로서 하신 말씀 좀 자꾸 달라지는 게 유감스러워요. 당이 책임질 건 확실히 끌어안아 버려야죠. 예. 자꾸 서로 떠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